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터키예요. 맨날 누가 촬영을 해주다가 나 혼자 또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살짝 어색하기는 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영상이 폭스바겐 티구안 행사를 갈 때 공항에서 고프로를 하나 사고 무식한 게 용감한 건지 바로 그냥 고프로를 켜고 촬영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 뭐 마이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영상 몇 개 날아가고 막 머리 아픈 일도 많았지만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터키에 나온 이유도 폭스바겐을 촬영하기 위해서죠. 오늘 골프를 보여드릴 텐데 1세대부터 8.5세대까지 50년 동안 좀 넘게 이어온 이 골프에 대한 차들을 한 번씩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야, 근데 휴양지라 그런지 휴양지인가요? 너무 좋네요. 저 터키 처음 와봤는데 야, 이 분위기가 기가 막힙니다. 사실 처음 시작이 폭스바겐이다 보니까 저에게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는 뜻깊은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응원을 하게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티구안, 올스페이스 그리고 투아렉까지 출시를 하면서 약간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긴 해요. 최근에 저희가 투아렉을 시승을 하면서 이 SUV의 근본이 되는 교과서 같은 차는 투아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해치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 최초 해치백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현대적인 해치백의 처음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폭스바겐의 골프를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이런 거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이게 이제 8.5세대 새로 나온 부분 변경 신형 골프입니다. 범퍼 디자인이나 약간 부분적으로 변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바로 실내예요. 실내. 문 잠겨 있네요. 아, 진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혼자 카메라 들고 찍으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어제 원래 2세대랑 8.5세대, 그러니까 9세대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리프트 8세대를 시승을 해봤어요. 촬영은 좀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골프를 즐겨보고 느껴봐야 아, 이게 좀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타봤고요. 오늘은 좀 더 차이점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앞에 보면 폭스바겐 1세대부터 8.5세대까지 폭스바겐 골프가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 친구가 1세대예요. 번호판도 진짜 재미나게 숫자 1이 붙어 있죠. 1세대, 그리고 이 친구가 2세대 숫자 2, 3세대, 그리고 어제 보지 못했던 4세대는 저 앞에 있네요.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1세대를 보면은 되게 뭔가 좀 익숙한 디자인이지 않나요? 뭔가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현대자동차 4D랑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폭스바겐 골프를 디자인한 분이 조르제토 주지아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폰이랑 이 폭스바겐 골프를 같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비슷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폭스바겐 골프의 전설의 시작을 알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1974년도에 판매를 시작해서 1983년까지 판매를 했고요. 원래 그 이전 2150만 대 이상을 생산한 전설적인 모델 비틀의 뒤를 잇는 모델로 수십 년 동안 후방 배치 엔진과 후륜 구동계를 갖춘 폭스바겐 비틀이 지배했던 시장에 전륜 구동의 엔진이 앞쪽에 있는 골프가 등장함으로써 전방 배치 엔진, 전륜 구동계의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지금 봐도 디자인이 어때요? 되게 좀 예쁘지 않나요? 지금 터키에서 이 폭스바겐 골프 1세대를 타고 가면 다들 쳐다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올려주더라고요. 출시 2년 만에 1976년도에 100만 대 모델을 생산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1세대 골프는 2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 699만 대를 판매를 한 기록적인 모델이에요. 자, 다음은 2세대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1983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2세대 골프가 나왔었는데 1988년 6월에 골프 생산량이 1000만 대를 돌파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팔린 모델이죠. 게다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4륜 구동이 적용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2세대로 넘어오면서 산소 센서를 제어하는 촉매 변환기,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나 골프 최초의 사륜구동장치가 들어가서 기존 1세대에 비해서 완성도가 많이 올라간 게 2세대 골프의 특징이죠. 세상에는 많은 차들이 있어요. 근데 사고 쉽게 만드는 차는 몇 대 없습니다. 그 중에 골프는 해치백 중에서 정말 사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의 드림카로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차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사실 이 2세대는요 그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고 당연하겠지만 수동이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 5세대만 지금 자동이고 나머지 다 수동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세대는 이거 없죠. 닭다리.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닭다리가 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다음은 4세대예요. 4세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판매를 했던 모델인데요. 4세대는 되게 재미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ESC, 여러분들 지금 기본 사양이라고 생각하는 이 ESC가 99년도에 폭스바겐 골프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2002년도에는 헤드 에어백을 기본으로 장착을 하면서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5세대의 전 시작을 알렸던 게 바로 이 4세대 골프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은 우리나라 이제 대중적으로 들어왔던 가장 대표적인 모델, 바로 폭스바겐 골프 5세대입니다. 보면은 4세대에서 조금 더 헤드램프가 타원형으로 바뀌었고, 동글동글하고 아기자기한 디자인. 우리나라가 사실 해치백이 그렇게 인기 있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좀 해치백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5세대 골프는 얘기가 달랐죠.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꽤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모델도 바로 이 5세대 골프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얘만 유일하게 수동 변속기가 아닌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DSG라고 이 폭스바겐에서 최초로 적용된 변속기를 장착을 한 기념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신형 7단 DSG를 장착한 모델이기 때문에 수동이 아닌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저도 보통 이 5세대까지 골프를 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이거 사실 되게 저한테도 센세이션 했어요. 야, 이런 해치백이 이런 재미가 있어? 5세대부터 이 매니아분들이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그 해치백의 인기를 견인했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 5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5세대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GTI 모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 다음 모델이 바로 6세대예요. 판매됐던 시기는 2008년도에 처음 나왔고, 사실 5세대에서 조금 더 디자인을 다듬고 그릴도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게 특징이죠. 근데 워낙 5세대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6세대 역시도 꽤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6세대에 자세히 보면 컨버터블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 카브리올레라 해가지고 루프가 열리는 모델도 들어왔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레어템으로 몇 대 없는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야, 이 골프에도 카브리올레 모델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모델이 6세대 골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왔던 게 7세대 골프죠. 근데 7세대 골프가 약간 6세대부터 7세대에 넘어올 때 약간은 좀 비운의 차가, 이때 이제 디젤 게이트 사건 터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못 보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했던 모델이 바로 7세대 골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8.5세대 골프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R라인이에요. 약간 R라인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AMG 라인, M 라인, 그 다음에 현대 N 라인처럼 폭스바겐의 고성능 라인업이라 그러면 R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퍼 디자인, 휠, 그리고 이렇게 R 배지, 이런 요소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 차의 매력만 보면은 사실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재밌길래 이렇게 다들 전 세계적인 매니아분들이 좋아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짧은 휠 베이스로 진짜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골프의 진정한 매력이죠. 저희가 이전에 골프 GTI를 타면서 야, 되게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운전의 재미라고 하면은 빠른 속도, 제로백, 배기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말고도 진짜 원초적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그런 운동 성능, 민첩성,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진짜 이 차랑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차가
골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골프를 보면 참 가격이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 일단은 수동 시트에 열선은 있지만 통풍 시트도 없고,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급스러운 옵션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요. 서라운드, 카메라 어디 있죠?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들이 좀 빈약하긴 합니다. 게다가 2열 공간이 막 엄청 넓은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 주고 이 차를 왜 사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작기 때문에 구매한다 라는 말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큰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큰 차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작기 때문에 실용성이 좋고 운전의 재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골프의 매력이 되게 잘 먹혀드는 거죠. 자, 골프가 그렇다고 엄청 작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트렁크 공간도 나름 공간이 크고요. 뭐 보면은 이거 스페어 타이어, 뭐 사실 우리나라는 포장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스페어 타이어가 쓸만한 상황이 있냐라지만, 지금 이 튀르키예 보면 어때요? 비포장도로도 되게 많아서 타이어가 터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물론 2열이 되게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인 남성이라든지 아이들과 함께 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받쳐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2열 쪽에 송풍구도 따로 있고 포켓 주머니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기는 합니다. 8.5세대로 넘어가면서 인포테인먼트 이 시스템의 반응이라든지 속도, 색감까지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게다가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냥 얘는 후방 카메라만 있어요. 화질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눈높이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폭스바겐 골프가 만약에 가격대가 진짜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이었다면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눈높이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천만 원이야. 오, 야, 그럼 괜찮지. 하지만 5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야, 이 돈 주고 이 차를 왜 사?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플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넓게 사용하거나 컵홀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꼭 한번 이 폭스바겐 골프를 여러분들도 직접 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세대부터 7세대, 뭐 8세대까지 한꺼번에 타볼 수는 없겠지만 8세대만 타도 충분히 이 골프의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8세대는 지금까지 쭉 이어온 폭스바겐 골프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싹 가지고 있는 골프의 종합체이기 때문에 꼭 한번 타보시면 여러 가지 매력을 다 같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5세대까지 타고 골프 주행 일정은 이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세대가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6세대랑 비교해도 6세대가 가지고 있는 동글동글한 기존의 폭스바겐의 ID.TT 그대로 가져오면서 슬림하게 바뀐 이 헤드램프와 쭉 두 줄로 이어진 이 라디에이터 그릴,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는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함께 했었던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그 차를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순히 그냥 이 자동차를 재원, 뭐 옵션, 구성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차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었던 차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한다면 더 값진, 더 재미난 자동차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에게 골프, 그리고 저에게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는 인생을 바꿔준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정이 가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기가 막히네요. 제 숙소는 저기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